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대한조선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5만원, 우리사주조합 실권주의, 한 주 받는데 2천만원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대한조선은 7월 22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23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해당 기간 진행되는 청약이 없기에 대한조선은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대한조선의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이어서 대한조선의 상장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 나온 상장 예정일은 8월 1일입니다. 대한조선 바로 이전에 청약이 마무리된 프로티나는 7월 29일 화요일, 대한조선 다음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하나 35호 스펙 IT캠은 8월 6일, 8월 7일 상장이기에 대한조선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단독 상장일 뿐만 아니라 전날, 다음 날에도 상장이 없기에 상장 일정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회사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중형 및 준대형 선박의 설계 및 건조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회사의 설립 초기는 벌크선이 주력이었지만 현재는 원유 운반선, 정유 운반선 등을 주력 선종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초기 주력 상품이었던 벌크선은 곡물, 석탄 및 광석 등의 화물을 단위 포장 없이 가루, 나달의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원유 운반선은 말 그대로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이고, 정유 운반선은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진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대한조선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원유 운반선, 정유 운반선의 매출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알아보면 선박 수출은 100%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9%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조선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배의 체급을 알아야 합니다. 파나막스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박을 의미하고, 아프라막스는 아프리카산 원유를 운송하는데 가장 적합한 크기의 선박입니다. 수에즈막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박이고, 이보다 훨씬 더 큰 ULCC가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파나막스보다 크고 VLCC보다 작은 아프라막스와 수에즈막스 크기의 선박이 주력 제품입니다. 대한조선이 만드는 배 가격을 알아보면 수에즈막스급의 선박은 한 척당 1179억 원, 아프라막스급의 선박은 한 척당 1013억 원입니다. 추가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대한조선이 만드는 원유를 운송하는 원유 운반선, 그중 아프라막스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대한조선의 생산 능력을 알아보면 수에즈막스급의 원유 운반선을 1년간 11척 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생산 가동률을 살펴보면 100%가 넘는 106.5%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 말 수주 잔고는 2.2조 원입니다. 2027년 상반기 인도 물량까지 수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2척의 배를 신규 수주하였습니다. 대한조선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2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22.7%나 됩니다. 대한조선이 2022년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해운 물동량이 급감하며 선박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저가 수주한 물량으로 2022년까지 수익성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박 발주량이 회복이 되며 공급자 우위에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선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개선되었고 지속적으로 선가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을 평균화한 지수인 신조선가 지수를 살펴보면 역대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조선업은 평균 15년, 20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는데 현재 조선업은 2021년 이후 호황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0%가 있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80%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주주는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KHI입니다. 구주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1,000억 원이고 공모 후 지분율은 그에 따라 46.13%로 낮아집니다. 대한조선은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 상환자금, 기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산시설 확대와 노후 설비 교체 405억 원을 사용하고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1,109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으로 800억 원을 사용하고 가장 큰 규모인 1,645억 원으로 기존에 빌린 돈, 즉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순이익을 가치로 산정하는 PER 퍼방식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지표를 산정하였습니다. 대한조선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는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입니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평균 PBR 배수는 4.58입니다. PBR 방식으로 가치를 측정하여 적정 시가총액은 2조 6,901억 원이 되었고 주당 평가가액은 69,82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 28.39%의 할인율이 적용된 5만 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5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측에는 2,10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275.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수요측 중 1,000대 1이 넘는 수요측도 많았기에 275.66대 1이 상당히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실제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배정을 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난 더번코리아의 수요측 결과를 살펴보면 2,21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734.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몰린 수요예측이 금액 기준 41조 2,151억 원입니다. LGCNS의 수요예측에는 2,05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14.38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몰린 금액이 75조 4,584억 원입니다. 이번 대한조선에 몰린 수요예측은 금액 기준 75조 8,066억 원입니다. 더번코리아와 LGCNS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렸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많이 몰렸지만 대한조선의 공모 규모가 크기에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코스피 상장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대한조선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APR, HD 현대마린솔루션, 전진건설로봇, LGCNS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규모를 비교해보면 시프트업, LGCNS보다 조금 더 많고 HD 현대마린솔루션보다는 조금 낮은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 대한조선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은 상당히 큰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은 밴드 상단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공모가로 정해진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인 98.6%이고 공모가로 정해진 5만원 미만은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합약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의 의무보유합약 신청 수치는 건수 기준 61.02%, 수량 기준 56.86%입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합약 수치를 확인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8.52%, 3개월이 30.96%, 1개월이 13.58%, 15일이 3.81%입니다. 대한조선에 몰린 의무보유합약은 장기 비율이 높습니다. 의무보유합약의 양적인 면, 질적인 면 모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LGCNS의 의무보유합약을 살펴보면 거래 실적이 없어 실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면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도 의무보유합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한조선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의무보유합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수 기준 9.5%, 수량 기준 24.2%나 됩니다.
대한조선의 의무보유하격 수치를 이전 코스피 상장과 비교해보면 이전 가장 높았던 HD 현대마린솔루션보다도 훨씬 높은 의무보유하격입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 1,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한조선은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이기에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대한조선의 정규직 직원 수는 531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6,032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 규모가 크기에 직원 1인당 배정된 주식은 약 3,766주, 금액으로는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연봉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기에 어느 정도 실권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은 일반 청약자 청약과 달리 단 하루입니다. 이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경쟁률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에 실권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물량 25%까지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늘어나면 경쟁률도 낮아지고 균등 배정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어 상장의 유통 물량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1,250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번 공모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125만 주의 실권 물량이 더해진 물량입니다. 최근 청약자 수를 확인해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이 제일 많은 104만 명, LGCNS는 약 80만 명입니다. 이번 대한조선의 청약에 이 중간 정도로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1.36주, 약 한 주에서 두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비례 배정 규모는 625억 원입니다. 지난 HD현대마린솔루션에 가장 많은 25조가 몰렸고 LGCNS에는 약 21조 원이 몰렸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 정도인 25조 원이 몰리면 약 800대 1의 비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주 받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번 공모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KB증권에 가장 많은 45%, NH투자증권에 조금 적은 43%, 신영증권에는 가장 적은 12%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LGCNS의 상황을 살펴보면 비례 경쟁률은 아주 큰 차이 없이 맞춰지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기에 경쟁률을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증권사에 청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균등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균등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2일차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최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3개의 증권사 중 신영증권이 가장 계좌 수가 적고 청약 기간 중 개설이 불가능하기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신영증권이 가장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KB증권, NH투자증권은 청약 2일차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만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고 나머지는 2,000원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주식을 배정받을 때만 후불로 지불이 되기에 미리 넣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KB증권입니다. KB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37,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9억 2,500만 원이나 됩니다. NH투자증권 일반 100% 등급의 경우 35,00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증거금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신영증권은 7월 16일 오후 5시 전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가장 적게 배정받은 신영증권이지만 이번 공모 규모가 크기에 일반 100% 등급도 상당히 큰 2억 5천만 원 청약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는 모든 증권사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확정된 공모가 5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9,26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22.0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4,241억 원입니다. 대한조선은 의무보유하격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의무보유하격이 110% 정도 배정된다고 감안하면 상장의 유통 물량은 2,521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확인해보면 5.68%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241억 원 수준이기에 상장일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 일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한조선은 소액주주가 9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비상장 거래 내역조차 없습니다. 대한조선은 상장 후 6개월 뒤 매각 가능한 지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조선은 임직원분들에게 부여한 주식 매선택권 스톡옵션이 없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없습니다. 대한조선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서울보증보험, HD현대마린솔루션보다 조금 더 많고 시프트업 APR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4년, 2025년 코스피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달바글로벌, HD현대마린솔루션보다 조금 더 많고 시프트업 APR, LGCNS보다는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상장일 공모가 5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0만원, 하한가 60%는 3만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한조선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그야말로 너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모제도 개선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기간 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단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30%이고 내년부터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공모제도가 개선이 되었기에 대한조선의 의무보유 확약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공모제도의 적용은 증권신고서 등록 기준입니다. 대한조선은 6월 24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바뀐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이 있었기에 실제 배정 비율에 따라 달바글로벌 정도로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한조선은 국내에 상장된 4개의 조선회사를 비교회사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지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조선업의 하락과 더불어 주가도 매우 크게 폭등한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상승을 기록한 HD현대미포가 187.55%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비교 기업이 급등한 데는 단순 조선업만 이유가 아닙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방산주로 분류되기도 할 정도로 잠수함, 군함 등 제조가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방산주는 아니지만 고부가 가치인 LNG, 액화천연가스 선박과 FLNG 설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산업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테마로 떠오른 북극항로와 관련하여 쇠빙선 기술이 있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조선은 비교회사들과 달리 중형, 중대형 원유 운반선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비교회사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2021년 이후 호황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호황일 때는 중소조선사들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조선은 완벽한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조선은 대형 IPO이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지만 기존 주주도 별로 없고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이 된다면 기존 대형 IPO에 비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LG CNS 정도였다면 고민했겠지만 이렇게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청약을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종목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조선은 균등 비례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균등은 한 주에서 2주, 비례는 8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800대 1일 경우 한 주당 2천만 원입니다. 대한증권은 3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계좌수가 가장 적고 청약기간 중 개설이 불가능한 신영증권이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청약기간 진행되는 청약 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청약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